안녕하세요, 농튜버입니다. 최근에 예초기 사용 방법을 올려드렸더니 벌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논밭 중에 일부가 여기 지역 공동묘지가 있는 곳 근처에 있어서 논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외지인들이 오셔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밭은 언제부터 있었나? 저 철탑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새로 생겼냐? 우리 산소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다. 김 누구누구씨 산소를 아느냐? 제가 찾아드릴 수가 없지요. 여기에 전부터 한 20-30년 전부터 다 있던 지형지물입니다. 예초기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 꼭 칼날 예초기를 사용해야 벌초를 쉽게 할 수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칼날 예초기가 아니어도 벌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낫 한 자루 가지고 산소를 다 깎으셨지요. 지금 예초기 말고 낫으로 깎으라고 하면은 많이 욕을 먹겠지요. 요즘 홈쇼핑에서 벌초 시즌이다 보니까 충전식 예초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길이도 짧고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쉽고 무게도 가벼워서 여성들도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인이 사서 질문을 해서 들은 답변입니다. 근데 날이 한 손가락, 검지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 정도 날이 되는 게 2개 정도가 돌아가는데, 산소가 잔디로만 되어 있으면은 그 예초기를 가지고도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잔디는 쉽게 잘 잘라지고 줄기가 너무 단단하거나 두꺼운 애들이 없으면은 그 예초기를 가지고도 벌초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은 그 예초기를 돌리시고 다른 한 분은 낫을 하나를 챙겨 가셔서 줄기가 굵은 풀들을 잘라주면은 보조적으로 해서 벌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쇼핑 광고에서 배터리 하나 가지고 40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나온다는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20분에서 25분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 면적에 따라서 또는 작업하시는 분의 능력에 따라서 그 배터리로 산소 벌초 작업을 끝낼 수도 있고,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칼날 예초기 가장 많이들 쓰시죠. 칼날 예초기로 하면은 굵은 줄기의 풀이나 얇은 나무 정도도 다 자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쉽게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돌이 날라온다든지 아니면 잘라진 나뭇가지가 튀어오면은 총알같이 빨리 날라와서 맞으면 아픕니다. 피멍이 들기도 하고
맞은 부위가 찢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옷이 구멍도 납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돌리시는 분은 긴팔 긴바지 혹은 예초기 작업용 앞치마 이런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장화를 신어 주시면 좋습니다. 장화가 고무 소재이기 때문에 정강이 보호대를 한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튀어오는 돌과 파편을 잘 막아줍니다. 보안경은 당연히 필수이기 때문에 놓지 않겠습니다. 위험성이 있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부담이 되는 칼날 예초기, 우리 집에 전에 사용하던 건 칼날 예초기밖에 없는데, 혹은 큰 집에 가면은 있는 예초기가 칼날 예초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찾아보시면은 나이론 커터날, 예초기 나이론 커터날을 검색하시면은 예초기 칼날 뭉치를 라쳇을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주시면은 그곳에 나이론 커터날에 넣는 뭉치를 팝니다. 뭐 싼 거는 15,000원에서 30,000원 이 정도 위아래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엔진 예초기 앞에 칼날만 분리해 주시고 이 커터날 뭉치를 넣으면은 나이론 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초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이라면은 공급하는 곳에서 바로 그렇게 맞춰 달라고 하시면 되겠지요. 저희같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처럼 1년 내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국산의 저렴한 엔진 예초기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이론 커터날을 쓰게 되시면은 나이론 커터날 플라스틱 같이 된 줄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앞에 뭉치에 넣고 팽이 감듯이 감아주고 두 개의 구멍으로 날을 빼서 잘라주고, 이 날이 끊어지면은 또 안에서 빼서 예초기를 돌려주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나이론 날이 다 소모되면은 새로운 날을 넣고 감아주고 예초기를 돌리는 형식입니다. 칼날 예초기에 비해서 돌이나 쇳 조각 맞았을 때 파편을 날려보내지 않고 나이론 날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편에 의한 부상은 조금 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쇠로 된 칼날 맞았을 때하고 나이론 날이 맞았을 때하고 날라오는 파편의 속도나 강도 확연히 다르겠지요. 칼날을 작업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치게 되면은 팔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나이론 날로도 잘못하면 손가락 정도는 절단될 수 있겠지만 팔 다리가 잘리지는 않습니다. 잘린 것 같이 아프긴 할 겁니다. 날을 사야 되고 줄이 끊어지면은 다시 넣어주고 빼주고 이 작업이 번거롭긴 한데, 초보자들이 작업하실 때에도 덜 위험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굵기가 아주 굵고 단단해진 풀들이나 돌에 맞았을 때 나이론 날이 잘 끊어집니다. 제 팔이 나이론 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단단한 게 아니고 조금 약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빠르게 회전하면은 날 바깥쪽에서 가운데 중심적으로 이게 말리기 때문에 날을 너무 빨리 돌려버리면은 풀을 자르는 날이 닿는 면적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속도를 맞추셔야 되고, 줄을 꺼내실 때 길게 꺼내면은 여러 면적이 잘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제 팔이 나이론 날이고 이 핸들이 풀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줄을 너무 길게 잘라 놓으면은 시작점이 그냥 닿아버리면 여기에서 날이 끊어져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론 날을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 작업하면서 길이를 맞추시면 되는데, 날 끝부분부터 풀에 닿게 해서 조금씩 쳐서 끝부분이 절단돼서 날아가면은 그보다 안쪽에 있는 부분을 또 풀에 닿게 하고 하시면은 똑같은 나이론 날의 길이를 가지고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론 날이 한 뭉치가 한 45m에서 75m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날 하나 가지고 뭐 산수 한두 개 깎으시는 분들은 2, 3년은 충분히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론 날도 돌에 닿거나 나무에 닿거나 해서 튕기면은 이 나이론 소재의 날도 파편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장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벌초를 하러 가실 때 반팔 반바지, 운동화 혹은 슬리퍼를 신고 가게 되시면은 그러면은 많은 후회를 하게 되실 겁니다.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풀숲 속에 산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긴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보통 산수들은 산에 있는데 모기들이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나무 뒤나 풀잎 뒤에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산에 사는 동물들의 피를 흡혈하고 살겠지요. 근데 어디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면은 그 향이 날라오겠지요. 평소에 먹던 동물이 아닌 사람이 와서 반팔 반바지를 입고 살을 내놓고 돌아다닌다. 피를 흡혈하는 모기들한테는 맛있는 음식의 냄새가 날 겁니다. 산에 사는 모기한테 물리면은 진모기와 강도가 다르게 직접 느껴보시면은 긴 말이 필요 없겠죠. 이 산에 사는 모기들이 사람의 피만 바로 흡혈하는 게 아니고 고라니, 오소리, 너구리 등의 동물들의 피를 흡혈을 하고 사람한테 오면은 안 좋은 균에 감염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TV에 자주 나오는 살인진드기, 저런 풀이나 나뭇잎 뒤에 조그맣게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데 긴팔 긴 바지를 입고 가다가도 옷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네가 처음에는 작다가 사람의 피부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몸이 몇십 배로 커져서 그때서야 보입니다. 진드기에 물린 곳은 모기가 문 것보다 더 가렵고 아프기도 하고 염증이 생깁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큰 질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송충이처럼 생긴 쐐기가 있습니다.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데 사람 피부가 여기 옆에 지나가다가 닿으면은 얘네들이 몸에 박힌 수많은 털을 쏴버려서 사람 몸에는 그 털이 박히게 되겠지요. 차라리 모기를 백방 물리는 게 낫습니다. 털이 너무 얇아가지고 박힌 털을 뽑아내기도 힘들고 퉁퉁 부어오르고 통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벌의 활성도가 좋아집니다. 벌들이 꼭 처마 밑이나 이런 데만 벌집을 짓는 게 아니고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옷밭이라고 부르죠. 땅벌. 땅 밑에다가 집을 짓고 땅속에 사는 벌들도 크기는 작은데 엄청 강하고 물리면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말벌도 있고 어르신들 부르는 왕탱이라고 부르는 장수말벌. 나무숲이나 풀숲에도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긴팔 긴바지보다는 반팔 반바지면은 더 쏘이기가 쉽겠죠. 그래서 벌초를 하러 가실 때는 긴팔 긴바지를 입으시고 모자를 쓰시고 벌레 퇴치제, 기피제를 뿌리시던지 없으시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옷에 닿게 모기 살충제 뿌려주시고 가게 되시면은 벌레가 덜 덤빕니다. 벌집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머리에 쏘이거나 아니면은 벌이 쏜 침이 혈관을 탔을 때는 평소에 벌 침을 타지 않는 분들도 더 독하게 벌침을 타게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오지요. 호흡이 정지되시는 분들도 있고 머리에 많이 쏘이면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벌초로 갈 때 항상 한 명한테 모기약을 들고 있으라고 줍니다. 너는 다른 작업 안 해도 되니까 모기약이나 들고 있다가 벌들이 날라오면은 거기다가 뿌려라. 풀을 자르다가 벌이 나타나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가방 안에 모기약 넣어놨는데 벌들이 막 나와서 몇십 마리가 공격하고 머리에 뿌리고 모기약 꺼낼 정신도 없습니다. 미리 꺼내놓고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기약을 뿌리면은 벌들이 도망가기는 하는데 흥분했을 때는 모기약 뿌려도 사람한테 덤빕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와서 침을 쏘고 죽습니다. 이건 위험해서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가끔 씁니다. 그래서 벌들이 진짜 위험하게 공격을 할 때는 모기약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이건 위험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닌데 사람한테 흥분해서 달라붙은 벌들은 모기약을 뿌려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진짜 살고 싶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할 때는 그래도 한 번은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을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이용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모기약이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벌초하러 작업을 가실 때 처서가 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이 뱀이 가장 독이 올라왔을 때입니다. 뱀이 겨울에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려면은 충분히 좋은 걸 많이 먹고 몸속에 저장을 해놓고 땅에 들어가야 배가 안 고프겠지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 벌초하러 가시다가 모르고 밟으시거나, 뱀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바로 옆으로 사람 발목이 지나간다. 말 안 하셔도 아시겠죠? 네, 평소에도 뱀 물리면 고생하시는데 요즘같이 가을에 독 올랐을 때 물리시면은 진짜 119 오기도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은 장화를 신으시면 더 좋습니다. 고무로 된 소재이기 때문에 장화를 신을 때 딱 맞춰서 신지 않으시죠. 좀 크게 신으시는데 뱀이 공격을 할 때는 보통 발목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발목과 고무 장화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뱀의 이빨이 장화를 물고 독을 뿜어도 사람 발목에 닿지 않으면 죽지 않겠지요. 장화를 신으셨는데도 하필 물린 부분이 사람의 살과 장화가 맞닿은 부분이면은 어쩔 수 없지요. 그래도 맨살에 물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장화를 신으시고, 요즘 다들 트렁크에 등산 스틱 한두 개는 있으십니다. 손질 가시는 분이 등산 스틱으로 바닥을 툭툭 쳐가면서 가시면은 뱀이 진동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독사는 안 도망간다고 하는데 독사도 도망갑니다. 자기가 위협을 느끼면 도망갑니다. 네, 안 도망가는 독사도 있습니다. 맨다리로 가다가 밟거나 옆을 지나갈 때는 뱀이 사람 발목을 공격을 하게 되지만, 등산 스틱이나 나무 막대기로 치면서 갔을 때는 내 발목을 공격하기 전에 등산 스틱이나 나무 막대기를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 발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상님들 산소를 잘 깎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빠뜨렸는데 성묘 하기 전에 벌초를 하러 오셔가지고 산소도 이쁘게 깎으시고 좋아하시는 과일도 갖고 오고 술도 갖고 오고 해놓고 요거를 자기네 산소 깎아놓고 남의 산소에다 던져놓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 안해도 아시죠? 그러시면 안됩니다. 서로 쓰레기 버리고 잔디를 깎은 후에 그 위에 풀을 제거해주면, 잔디나 풀을 제거해주지 않으면은 잔디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갈퀴로 걷어서 산소의 좌우측이나 아래 혹은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 밑에 넣어주면 훌륭한 거름이 되는데, 깎은 풀을 우리 산소는 산소고 니네 산소는 산소 아니다, 남의 산소에다가 갖다가
뿌려놓는 분도 계십니다. 싸움 납니다. 추석 때 이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은 겁니다. 벌초 하실 때도 벌초 예절을 지키시고 가져오신 쓰레기는 챙겨 가시고 안전한 벌초를 하셔서 명절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